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3차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를 찾으러 노력하셔야 돼요.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2차까지만 찾아놓으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를 주로 대부분 나오는 게 3차긴 한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 첫 번째 요 세제곱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1차, 2차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같은 인수가 있는 경우 얘를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의 형태는 중근과 다른 한 근, 다른 한 실근 또는 서로 다른 세 실근 또는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차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실근이 하나 존재해요. 얘가 왜 실근이 하나 무조건 존재하는지는 나중에 대수에 가서 거듭제곱이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건데 인수분해를 뭐를 하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합니다. 또는 문제에 주어진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2차를 찾자. 요걸 목표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를 과연 실근이 있는지 그렇다면 존재하면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1에서 배울 거예요. 그 뜻은 이걸 안 배운 상태인 공통수학 1에서는 얘를 낼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를. 따라서 인수분해 무조건 되는 형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 고차원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서 뭐가 있냐면 근계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4차까지도 할 거예요. 자, 4차 방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식이 있고 이 3차 방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자, 세 실근의 합은요 최고차의 개수 분의 2차의 개수 나눠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 익숙하죠? 2차 방식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거 얘는 요 다음 차수 a분의 c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 세 개끼리 곱한 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t. 그래서 2차든 3차든 4차든요 실근의 곱은 무조건 최고차항계 수분의 상수항인데 보세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 4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일 때 그때 세 실근이 그러니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으면 요 네 실근의 합은요 무조건 최고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차수항의 개수가 되시고 두 개씩 묶으면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델타 플러스 감마 델타는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 이건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차로 가요. 그 다음에 세 개끼리 곱 얘는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 차수 d 마지막 전부 다 같은 거 얘는 a분의 상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계수까지 알아두셔야지 되는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잘 나와요.
왜?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했던 곱셈 공식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3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 식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2차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쿵짜 가는 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근계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되시겠고, 그거 정도만 꼭 계시면 돼요. 그거까지 하시면 3차, 4차에서 크게 여러분들을 건질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구요. 이거일 때 f 2x 플러스 1은 0의 세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얘를 때려 넣는 거예요. f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에 하신 다음에 전개해서 8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9 플러스 5 8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0이 없네요. 이렇게 그럼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되고요? 마이너스 8분의 24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근데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개수가 더러워지거나 얘네가 더러워지면 이 방법으로 풀다가 뭐가 난다? 계산 실수가 나요.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 그럼 어떻게 푸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시느냐? 자, 보세요. 그렇다면 f2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x1, x2, x3라고 하면 f2의 x1 플러스 1은 0, f의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은 0, f의 2의 x3 플러스 1은 0이라는 말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fx는 0의 근이 얘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0의 세 실근은 2x1 플러스 1, 2x2 플러스 1, 2x3 플러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이 세 근의 합은 2x1 더하기 2x2 더하기 2x3 플러스 3이고 그게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2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마이너스 6이고 우리가 구할 애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요걸 연습하셔야 돼요. 요게 생각보다 내신에서 손소리잡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그냥 차수 하나만 늘었을 뿐이다. 그리고 뭐를 못 쓴다? 근해 공식이 없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를 만들어내서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고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 고차 방식 특히 3차 방식 중에 좀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여러 번 복소수할 때 언급했던 애인데 여러분들은 W라고 배웠을 거예요. 오메가라고도 했고요. 자, 얘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첫 번째요. x제곱은 1의 허근 W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얘 친구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W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얘는요 암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요 유도 과정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어떻게 사용될지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사용 여부를 무조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얘인데요. 얘를 이쪽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생기는 허근이 W라는 얘기거든. 그럼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그럼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W하고 얘의 켤레는 켤레 W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근계수로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대입도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도 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또 뭘 유도할 수 있냐 보시면은 여기서 켤레 W는요 W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까? 문제 가지고 할까? 문제를 좀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봤네 W는. 책에 있는 거 볼까? 103쪽에 660번 잠깐 볼게요. 다시 그다음 얘부터 갑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얘는 유도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 허근이 W라고 했을 때 첫 번째 W 플러스 켤레 W는요 1이고요. W의 켤레 W도 1이에요. 두 번째 W 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이고요. W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 W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W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W 6제곱 1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워서 푸는 애들이 어디서 망가지냐면 여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유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리고 문제 적용을 할 때 뭘 써야 될지 보시면 660번 보시면 얘거든요. 이거일 때 W-1분의 1 플러스 켤레 W-1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풍분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해주면 W 켤레 W 마이너스 W 플러스 켤레 W 플러스 1 W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계수로 얘 1, 얘 1, 1이니까 1분의 얘 1 마이너스 그래서 더위 마이너스 1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두 번째 요식을 보시면 W 제곱이 W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요. 요식을 보시면 켤레 W 제곱이요. 켤레 W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얘네를 W 제곱분의 1 플러스 켤레 W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그
그러면 여기서 켤레 w분의 1이 w니까 w제곱 1 플러스 w제곱 이걸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러면 w분의 w제곱에 w 4제곱이니까 4제곱 플러스 1이구나. 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켤레 w죠. 그럼 뭐야? 얘가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w제곱에 마이너스 w제곱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요걸 유도해 놓고 요걸 고민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를 유도해 놓으시고 얘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다음 조심할 것, 얘는 주기가 3이에요. 뭔 소리냐? 1 플러스 w 플러스 w 제곱 플러스 w 세제곱 플러스 쫙 w 써. w 100까지 더하래.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3개 더하면 0이에요. 그 다음 거 3개 더하면 0이겠죠. 즉 3개씩 합한 거에 값이 일정하거든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100이니까 100을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항의 개수가 101개예요. 그래서 101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다.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 합이 이거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얘라고 해볼게. 얘는 주기가 몇이냐면 6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잖아요. 1을 딱 한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w, 마이너스 w 제곱이 되면서 6개의 합이 0이 돼요. 그럼 얘는 101을 6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나머지가 5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까지 합이 이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워지니까 결국 답이 뭐다? w 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얘네를 유도하셔서 문제에다 접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푸시면 되냐? 98쪽부터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04쪽에 665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아직 내용이 안 끝났어요. 거기서 풀다가 가끔씩 특이한 형태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소개하고 내용을 마칠게요. 뭐냐면 3차는 이렇게 특이한 애가 대놓고 있지만 4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 때 했던 거지만 살짝 복잡하면 이게 있죠. 보기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래요. 자, 지금처럼 2차, 4차예요.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 될 것 같아. 그럼 인수분해 가능한 애들은 t로 치워내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는 0. t인데 안 되네.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돼? 식변형 해야겠죠. 식변형을 하되 어떻게 한다?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의 형태가 되게 한다. 그럼 얘를 x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 빼기 x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니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게 되겠네. 그럼 얘가 0이면 허근이네요. 얘가 0이면 허근이네. 구합시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3i네요.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구나 1 빼기 7i네요. 7i.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식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개정됐을 때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상반 방정식 안에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개수들이 대칭인 거야. 뭐냐,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즉 뭐라 부르냐,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예제를 보여줄게요. 6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8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대칭되는 기준이 되는 얘잖아요. 이 2차로 x로 x제곱으로 얘들 싹 나눠줘요. 또는 묶어주면 돼요. x제곱 묶으면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6에 플러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38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요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x제곱 6에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옆에서 6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8 합치면 마이너스 44네요. 그러고 나니까 공통된 부분 치환이 보이죠.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6에 x제곱이죠. 6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오겠네요. 6dt 4 11은 안되고 뭐가 있을까? 하나 3 2 있고 4 11 12 안되고 4 11 35 아씨 마이너스 10인데 다음에 마이너스 50이네. 그러면은 6, 10 됐네요.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해서 15, 20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에 3t 플러스 c 2t 마이너스 5고요. 풀어줍시다. x제곱에 3x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c 2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쪼개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면 3x x 3 1 2x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3x 플러스 1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1 2 이렇게 나오고 상반 방정식의 특징 근들이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십니다. 왜? 나눴을 때 역수관계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가지 방정식의 첫 번째 고쳐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665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부정방정식까지 해서 일단 6장을 끝낼게요. 그리고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등식까지만 끝나